강의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나 집한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각도기 박수환주입니다. 주말에 추적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그래도 주말만 안 오면 되죠. 아니 와요 내일도. 내일 근데 뭐 아침에만 잠깐 오고 아무튼데요. 그래요? 네. 오후까지도 온다고 막 그러더니만. 네. 하여튼 비가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너무 또 서울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어디 뉴스에도 네. 뭐 어디 뭐 여의도 몇 배 크기다만 이러는데 여의도 안 가신 분들도 많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네. 그게 가늠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너무 서울 기준으로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래. 그런데 김제평화만큼만 온다 뭐 이러면은 사람들 감없잖아. 그럼 또 네. 감 없죠. 예. 네. 네, 어쨌든 한동안 계속 이제 평일날 날씨 좋다가 주말만 되면 비가 왔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좀 누구보다 잘합니다. 매 주말 자전거 타러 가서 매일 비를 맞아왔기 때문에. 네. 네. 예. 어쨌든 오늘은 미국 시장에 비해서 좀 한국 시장 조금 재미가 없었습니다. 확실히 미국하고 확실히 올해 제일 큰 차이는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 미국 좋다고 한국 좋고 미국 나쁘다고 한국 나쁜 게 아니고 그냥 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아요 요즘에. 네. 네, 요즘에 확실히 이제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실적에 따라서 급등락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코스피는 보합이었는데 코스닥이 한 1% 정도 하락을 네. 했습니다. 네. 특히 2차전지가 오늘 좀 하락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오늘 업종별로는 금속 섹터 LIG 넥스원이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방산이 요즘 뜨겁습니다. 네. 오늘 LIG 넥스원 8% 정도 상승을 했고요. 고려아연 7%, 풍산 6% 정도 상승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계속 52주 신고가 쓰고 있는 기업이 한국전력 그렇죠. 조용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도 2% 정도 상승하면서 네. 전기 가스 업종이 두 번째로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음식료 섹터가 세 번째로 좀 골고루 많이 상승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많이 하락한 건 의료정밀. 여기서는 덴티움이 16%나 하락을 했습니다. 네. 어저께 그 뭐 임플란트 뭐 적용 연령을 좀 뭐 낮춘다 했나요? 그런 정치 관련된 이슈에서 다 같이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예. 오늘은 실적 쇼크 때문에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건설주도 오늘 소폭 좀 떨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관세에 관련돼서는 우려가 점점 완화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시장 반등은 조금 더딘 모습들, 특히 우리나라는 조금 더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미국은 그래도 양호하게 계속 올라가네요. 네, 첫 번째 무역 합의가 대통령께서 나와서 go out and buy stock 뭐 이렇게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그렇죠. 뭐 한국 주식 사라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하여튼 대통령이 나서 주식을 사세요. 나가서 주식을 사셔야 될 겁니다. 대단해. 네. 네, 어쨌든 예고한 대로 그대로 나왔습니다. 영국하고 이제 무역 합의가 발표가 됐는데 네. 여기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를 10%로 인하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국산 자동차 관세는 4월 3일부터 25% 적용이 돼 왔었는데 네. 연간 10만 대에 한해서 25%를 10%로 인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말에 중국과 협상이 있어요. 10일, 11일에 이제 스위스에서 미중 고위급 회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예, 여기서 과연 실질적인 진전이 있을지 아니면 또 싸우고 돌아올지가 시장에 영향을 좀 줄 것 같고 보도에 따르면 이제 다음 주에 대중국 관세를 145%에서 50%로 인하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가 네. 나오니까 뭐 잘 흘러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중국 입장에서 근데 50%로 인하해 준다고 받을까요? 저는 안 받을 것 같은데요. 뭐 아니면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죠. 협상의 시작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아마 안 받을 것 같아요. 50% 어쨌든 50%도 굉장히 높은 관세율이라서 네. 뭐 50%가 이걸로 확정돼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이것도 네. 뭐 일단 50%로 내리고 양보하는 제스처 취하고 그다음에 다른 협상이 진행이 되면서 추가적으로 뭔가 해결이 돼야겠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 미국은 이제 좀 반등을 어느 정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은 워낙 많이 빠졌잖아요. 음. 그리고 방산 중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가 5%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키움에서 목표가를 96,000원에서 115,000원으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올해 신규 수주를 8조 5천억 정도로 전망을 했는데 특히 중동의 수리온 그리고 필리핀의 FA50 요 수출 사업이 기대 요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기 내에 국내의 이 KF21 후속 20대 양산 계약 체결 그리고 필리핀의 FA50 이 수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네. 올해 영업이익은 지금 전년 대비 44% 늘어난 3,450억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컨센이 3,200억 정도라서 컨센보다 높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방산 실적 추정치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캐나다가 이제 미국의 F-35 대신에 한국의 KF-21을 수입하는 걸 검토 중이다 이런 보도도 오늘 방산에 좀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 우리 그 김민석 기자와 에비시언 위크 김민석 기자와 함께하는 방산 관련된 얘기에 요 얘기도 살짝 들어갑니다. 왜
왜 KF21이 다른 나라의 선택을 받기가 좀 쉬운지 결국 속도의 문제가 굉장히 큰 차이더라고요. F35는 신청을 해도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한국은 원하는 기한에 넣어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네. 이 전력 보강이 시급한 곳은 한국을 선택하면 굉장히 빨리 받을 수 있다. 네. 빨리빨리의 민족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뭐 라인메탈도 요즘 목표가가 계속 올라가요. 뭐 네. JP모건에서 1,400유로에서 2,100유로로 상향을 시켜서 음. 방사는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방산 기업도 굉장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주가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조금씩 올랐는데 뭐 SM 3%, 하이브 2%, JYP는 보합이었는데 YG 엔터가 10%나 올랐습니다. 네. 네, 1분기 실적 발표 후에 급등을 했는데요. 음. 일단 매출액은 1,000억 정도 나와서 컨센 부합했고 영업이익은 그냥 빵원 가까이 한 4억 정도 할 거로 컨센이 형성돼 있었는데 95억 정도, 네. 100억 가까이 나와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은 성공을 했습니다. 예. 1분기 호실적 이유는 트레저나 베이비몬스터 이런 저연차 IP가 외형 성장을 좀 견해를 했다라고 하고 하반기에는 또 블랙핑크가 투어를 돌 예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트레저, 베이비몬스터의 신규 앨범과 투어가 예정이 돼 있고 한한령 해제 움직임이 좀 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한 적극 대응을 준비 중이다 이렇게 회사 측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신한투자증권에서는 YG 엔터가 가장 저평가된 엔터사고 목표가는 82,000원으로 좀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죠. 상당히 저평가돼요. 상대적으로는 근데 이제 아직까지 이익 대비로는 뭐 주가가 싼 건 아니지만은 그 가지고 있는 그 뭐지 그 아티스트들의 어떤 저력을 감안해 보면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실적에 따라서 급등하기 굉장히 컸던 업체 중에 이제 카페24가 오늘 24% 정도 떨어졌습니다. 네. 실적이 발표를 했는데 예. 매출액은 712억 나왔고요. 컨센은 740억이었습니다. 좀 하회를 했고 영업이익은 컨센이 62억이었는데 60억 나와서 네. 컨센은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았어요. 음. 근데 뭐 유튜브 쇼핑의 성장성이 굉장히 좀 기대감이 높아서 그동안 네. 좀 높은 멀티플을 받았었는데 뭐 생각보다 좀 빨리 실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아서 이렇게 시장에서 좀 실망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사실은 좀 들어요. 실적 증가율로 따지면 대단한 거죠. 잘했죠. 근데 이제 주가의 기대감들이 훨씬 먼저 많이 작동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한국콜마 요즘에 화장품도 굉장히 뜨거운데 한국콜마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습니다. 50주 신고가죠. 예, 매출액은 6,500억 30억 나와서 컨센은 6,400억을 넘겼고요. 영업이익은 600억 나왔습니다. 컨센은 510억 정도였는데 컨센을 또 많이 상회를 했어요. 네. 최근에 50% 이제 캐파 증설을 한 이후에 실적이 속도를 좀 붙은 것 같습니다. 1분기 뷰티 기업들 전반적으로 좀 실적 호조 보이고 있는데 일부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은 가차없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아이패밀리 SC가 많이 하락을 했고 예. 오늘은 CNC 인터내셔널이 컨센 하회하면서 7.6%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 뭐 어제 급등했던 APR, 뭐 실리콘2, 파마리서치 다 2에서 4%씩 오늘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콜마 B&H는 이제 경영권 분쟁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5% 올랐고 장중엔 더 많이 올랐는데 사실상 뭐 지분율 차이가 굉장히 커서 이거는 뭐 지분 싸움이 막 생겨가지고 막 고려아연처럼 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낮아 보이긴 합니다. 네네. 네, 어쨌든 한국 콜마의 창업주의 장남이 이제 윤상현 콜마그룹 부회장이고요. 둘째는 콜마 B&H 윤여원 사장 있는데 대주주 콜마홀딩스의 장남 측 이제 콜마홀딩스 측이 콜마 B&H의 이사회 네. 개편을 요구했는데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총 소집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여기 이사회로 윤상현 부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해라 이런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윤여원 기존 콜마 B&H 사장과 콜마그룹의 윤상현 부회장 간의 갈등이 좀 격화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 네. 지분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네, 콜마 B&H의 대주주인 콜마홀딩스 있잖아요. 예. 콜마홀딩스의 지분 구조는 윤여원 회장이 44%, 죄송합니다. 콜마 B&H의 지분 구성은 콜마 홀딩스 지분이 44%, 네. 윤여원 부회장이 7.8% 정도 현재 대표. 되거든요. 네. 네, 차이 엄청 크죠. 근데 그럼 콜마 홀딩스 지분은 누가 갖고 있냐? 윤상현 부회장이 32%, 윤여원 사장은 7.5%라서 네. 차이가 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음. 네. 그래서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기대는 안 하는 것 같다. 다만 언론 그 보도가 경영권 분쟁이라는 그 키워드가 자극적이기 때문에 한때 주가가 좀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벌써 콜마는 지금 얘기하는 동안에 회사가 3개가 등장하네요. 콜마 홀딩스, 한국 콜마, 콜마 B&H. 상당히 좀 민감하죠. 나 정말 정말 좀 그래. 예. 형제한테 쪼개서 나눠주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요즘에 이제 발의되는 법안들 보면은 물론 통과가 돼야지 되겠지만 상당히 좀 주주원들의 적극적인 이런
정치권의 움직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PBR과 연동해서 뭐 배당 성향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은 뭐 상속세도 좀 낮춰주고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기잖아요. 저기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예를 그쵸. 들어 뭐 주주환원율이 뭐 4~50%인가 이상 되면 그렇게 해주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되게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워낙 뭐 그런 것들을 잘 안 하니까. 예. 네, 근데 아직 발의 단계라서 발의 단계는 워낙 그런 법안들이 너무 많았는데 예. 통과가 안 돼서 문제였잖아요. 네, 통과되면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 규제 칩 규제를 맞았잖아요. 그래서 뭐 1분기에 얼마 손실을 이제 반영을 해야 된다 이런 이슈로 시끄러웠는데 네. 이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 H20 칩 다운그레이드 버전을 7월달 정도에 출시를 하겠다라고 중국 클라우드 업체한테 통보를 했다라는 네. 로이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기존 H20 칩보다 성능이 상당히 낮아질 것이고 특히 메모리 용량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메모리 업체들은 이렇게 좋은 이슈는 아닌데 기존에 완전히 없어질 줄 알았던 그때보다는 조금 나은 게 네.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TSMC의 4월 실적 매출이 발표가 됐는데요. 놀랍습니다. 네. 3,500억 대만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전년 대비 48% 늘어났습니다. 컨센이 한 38% 늘지 않을까 했는데 굉장히 컨센보다도 더 많이 늘었고 네. 이게 성장률이 지금 몇 년 동안 엄청난 성장을 네. 해왔는데도 추가로 50%가 늘어났다는 게 놀랍고요. 네. 전 월 대비로 3월도 이렇게 실적이 좋았었잖아요. 그렇죠. 3월 대비로 추가로 22%나 매출액이 또 늘어났습니다. 확실히 관세 시행 전에 이렇게 수요가 많이 쏠린 효과가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엔비디아 밸류 체인이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대표적으로 하이닉스가 있는데 아까 마이너스 한 2% 가까이 떨어지다가 네. 보합으로 마감을 네, 했고요. 거기다 올렸죠. 이수페타시스가 3.5% 상승, 두산이 4.4%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른 뭐 HBM 관련주는 그냥 소폭 떨어졌고 장중에 많이 떨어지다가 조금 하락폭은 좀 줄어드는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조금만 잘해주면 시장은 어마무시하게 열려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잘하니까 맡기는데 그거 외에 나머지 맡길 수 있는 건 딴 데다 맡기고 얼마나 쉽겠어. 업체들이 마진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줄은 너무 오랫동안 길게 서야 되고 줄 서서 이 비싼 돈을 주고 이 음식을 먹어야 돼 맛은 있는데 이런 개념인 거잖아요. 네. 근데 저쪽 집은 가니까는 여기 반값으로 해줘. 근데 먹으려고 내가 팔이 빠져 있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참 소송 들어오겠구나. 잘못 얘기했는데 하여튼 맛이 별로 없어. 뭐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조금만 되면은 되는데 아쉽네. 안 만들어져. 음식이 안 만들어지는 거지. 갔는데.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시장에서 좀 잊혀져서 슬픈 업종이 있는데 2차 전지입니다. 오늘도 좀 많이 떨어졌어요. SNE 리서치에서 항상 배터리 사용량 발표를 해주잖아요. 네, 이걸 통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산을 하는데 국내 배터리 3사의 1분기 시장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비중국 배터리 사용량이 98기가와트시 정도 되거든요. 1분기에 전년 대비 26.5% 성장을 했습니다. 굉장히 배터리 사용량이 중국 제외하더라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LG엔솔, SK온, 삼성 SDI 3사 합산 시장 점유율은 40.3% 기록했는데 이게 5.4%포인트 줄어든 수치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아마 그 뭐 중국 업체가 시장 점유율이 많이 늘었겠죠. 그러니까 이게 비중국 데이터인데도 중국 업체의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다. 한국 업체들의 좀 설 자리가 조금씩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비중국 배터리가 아니라 비중국에서 배터리를 사용하는 점유율이 되겠죠. 그렇죠. 네네. 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마이너스는 아니고요. 성장은 잘하고 있습니다. 네. LG엔솔이 지금 2위인데요. 15.3% 정도 전년 대비 배터리 사용량 늘었고 3위가 SK온인데 35%나 늘었습니다. SK온이 성장률은 제일 좋아요. 반면에 삼성 SDI는 오히려 17% 전년 대비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여전히 좀 어려운 업황을 걷고 있다. 지금 되게 힘들긴 할 거예요. 그 중국하고의 마진 싸움이 굉장히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최근에 그리고 그 전기차를 타는 게 그 전기차를 끌면은 이제 유류비가 많이 절감이 되잖아요. 근데 엄청 그것도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면 전기 가격이 좀 많이 올라서 이제는 좀 그게 좀 희석됐나요? 아니요, 게임도 안 됩니다. 훨씬 싸죠. 옛날보다는 조금 덜 싸지지 않았어요? 모르겠어. 내가 외부에서 꾹 채워본 적이 없어서 집밥으로 먹이니까. 집밥을 먹이니까. 신경을 잘 안 쓰시는군요. 집밥 먹이니까. 집밥을 먹이니까 뭐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집값을 매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뭐 설치해서 하시는 분들도 이게 택시 기사분들한테도 제가 여쭤봤더니 거의 안 된다고. 네, 오직 드는 거는 타이어밖에 없어.
전기차로 바뀌면 제일 좋은 게 정비 받으러 안 가는 게 세상 편합니다. 사고만 안 나면 됩니다. 사고 나면 또 수리비가 또 비싸지 않나요? 그렇겠죠. 네, 근데 구부러지는 사고까지는 똑같아요. 판금은 뭐 그거야 어느 저기 내연이나 그건 다 똑같은 그렇죠. 거고. 큰 사고 나면은 조금 골치는 아프겠지만 사고 확률은 주행 보조 장치들이 잘 돼 있어서 확실히 조금 떨어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사고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 일반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네. 나중에는 또 자율주행 기능이 모든 차에 달려 나오는 네, 세상 사고가 되면은- 계속 떨어질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막 한 80세 정도 이상부터는 그 자율주행 기능이 꼭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80세 이상부터요? 일단은 왜냐하면은 75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봐 나 운전할 수 있는데 왜 저래? 뭐 이럴 수도 있는데 80세부터는 확실하게 뭔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 반응 속도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자율주행 기능이 좀 있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제 95세에도 그 주주총회를 몇 시간 동안 진행한 버핏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올해가 마지막이었죠, 예, 이제. 드디어 은퇴를 했습니다. 네. 네. 한국에도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같은 회사가 나와야 될 텐데 아직은 안 나오네요. 상법 개정이 되고 하면은 나올 가능성이 이제 생기는 거겠죠. 그런 회사들이. 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주말 연휴 잘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